17세 한국 여고생, 미국 공항에서 티켓 찢기며 차별당하다. 여러분, 혹시 착한 일을 했다가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명문 보딩스쿨에 유학 중인 17세 한국 여고생이었습니다. 루복공학 캠프에 초청받아 혼자 비행기를 타게 된 그녀가 공항에서 장애인 승객을 도와주었다가 수상한 아시아인으로 오해받으며 티켓을 찢기고 탑승을 거부당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27세 소녀는 울음 대신 침착함을 택했고 결국 자신의 목소리로 미국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감동적인 실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윤서진입니다. 17세의 미국 동부의 과학중점 보딩스쿨에 유학을 와서 이제 2년 차가 됐어요. 처음엔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라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꽤 적응했다고 생각했죠. 2024년 3월 저에게 인생을 바꿀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리는 청소년 로봇공학 리더십 캠프에 학교 대표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서진아, 정말 대단해. 너 말고는 아무도 선발 안 됐어. 룸메이트 에밀리가 기뻐 날뛰며 말했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꿈만 같아. 근데 혼자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이지? 괜찮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갑자기 현실이 와 닿았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서 다른 주로 이동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설렘과 함께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아빠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딸아, 내일 출발이지? 잠은 안 자고 뭐해? 아빠 너무 떨려요. 혼자 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화면 속 아빠의 얼굴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컸구나. 15살에 유학 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다 컸잖아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아빠가 항상 내 편이야.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자신감도 생겼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어봤어요. 미성년자 단독 여행이군요. 서류 확인할게요. 네, 여기 있어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건네줬어요. 완벽하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보안 검색 때도 순조롭게 통과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게이트 근처에 도착해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캠프 일정을 다시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그때 옆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휠체어를 탄 60대 정도의 백인 여성분이 가방을 떨어뜨리신 거였어요. 아, 이런. 여성분이 당황하시며 중얼거렸어요. 핸드백에서 약병, 지갑, 휴대폰 등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혼자서는 줍기 어려워 보이셨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어른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약병이 굴러간 곳까지 가서 가져다 드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착한 아이구나. 여성분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어요. 천만에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괜찮아요. 이런 친절한 아이를 만나다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기분 좋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좋은 일을 한 뿌듯함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죠. 그런데 10분 정도 지나서 게이트 직원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기 학생. 고개를 들어보니 30대 중반 정도의 백인 남성 직원이 손짓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가갔어요. 아까 뭐 하고 있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휠체어 타신 분이 짐을 떨어뜨리셔서 도와드렸어요. 학생 혼자 온 거예요?
보호자는 어디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차분히 답했어요. 17세라 혼자 여행 가능해요. 미성년자 단독 여행 서류도 다 제출했고요. 그런데 직원의 눈빛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아시아 학생이 혼자라. 좀 이상한데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왔거든요. 이상하다니요? 저는 정당한 승객인데요. 정말 학생 맞아요? 신분증이나 학생증 좀 보여주세요.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여권이랑 학생증이요. 그리고 캠프 초청장도 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보여드렸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직원은 서류들을 대충 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이상해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가요?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받은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억울함이 밀려왔거든요. TSA 요원을 불러야겠어요. 허위 신분 의심되고 테러 예방 절차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테러라니요? 제가 장애인분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테러 용의자가 되는 거죠?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아시아 애가 뭔 일 있나 봐. 테러 관련인가? 요즘 무섭네. 어린 애가 뭔 짓을 했길래.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지만 절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몇 분 후 TSA 요원이 도착했어요. 40대 정도의 백인 남성이었는데 처음부터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 학생이 수상한 행동을 해서요. 신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상한 행동이라니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일단 조사받아야겠네요. 티켓 주세요. 제가 티켓을 건네자 게이트 직원이 그걸 봤더니 제 눈앞에서 찢어버렸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마음까지 찢는 것 같았어요. 탑승은 취소입니다.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침착하게 영어로 해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윤서진이고 한국에서 온 정당한 유학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어요. 현재 매사추세츠 소재 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시카고 로봇공학 캠프에 학교 대표로 초청받았어요. 모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필사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40대 흑인 여성이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전문직 여성 같았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TSA 요원이 경계하며 물어봤어요. 안젤라 맥스웰입니다. 변호사이고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안젤라 변호사는 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이 학생이 뭘 잘못했나요? 장애인분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테러 용의자 취급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절차상 확인이 필요해서 게이트 직원이 말꼬리를 흐렸어요. 무슨 절차요? 안젤라 변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아시아 학생이라서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군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안젤라 변호사가 저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서진이라고 했죠?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캠프 참가 서류와 학교 신분증을 다시 차근차근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 시카고 과학기술연구소에서 발송한 공식 초청장입니다. 한 장 한 장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제 학교 성적표와 담임 선생님 추천서도 있어요. 모두 학교 공식 도장이 찍혀 있고요. 안젤라 변호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니 TSA 요원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이 모든 서류가 정식으로 발급된 것들이에요. 게다가 이 아이는 명문 과학고등학교 성적 우수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하고 시스템 조회를 시작하세요. 변호사의 강력한 요구에 TSA 요원도 어쩔 수 없이 무전기를 꺼내들었어요. 긴장감 속에서 10분 정도 기다린 후 공항 시스템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학생 정보가 모두 정상으로 확인됩니다. TSA 요원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예약 내역, 학생 할인 항공권, 미성년자 단독 여행 신청 이력까지 모든 게 정상이네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제 결백이 증명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제가 도와드렸던 휠체어 여성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인가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안젤라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아, 그 친절한 아이구나. 여성분이 깜짝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제 짐을 주워주고 정말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어쩜 이런 착한 아이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자원봉사자 학생도 다가왔어요. 저도 목격자예요. 금발의 백인 남학생이었어요. 이 학생이 할머니 도와주는 걸 봤어요. 정말 자연스럽고 친절하게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사람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잘못 없어 보이는데? 착한 일 했다가 이런 대우 받네. 너무 심한 거 아냐? 공항 내부 매니저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50대 정도의 여성 매니저였는데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급히 보고받고 왔는데. 안젤라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 17세 학생이 선행을 했다가 인종차별을 당한 상황입니다. 즉시 공식 사과하고 정상 탑승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매니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매니저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드디어 제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공항 매니저가 저에게 정식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서진 양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처를 드렸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즉시 새 티켓을 발행해드리고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배려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였죠. 안젤라 변호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진이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침착하게 대응한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저 같은 변호사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일 때문이에요. 당신의 목소리가 다음 피해자를 막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억울함, 안도감, 고마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TSA 요원도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직원은 새 티켓을 건네며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네요. 새로운 1등석 티켓을 받아들고 정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생각이 들었죠. 안젤라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격려해 주었어요. 서진아,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캠프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넌 분명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억울했지만 동시에 뭔가 성장한 기분이었어요. 1등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카고에 도착해서 캠프에 참가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안녕, 나는 마이클이야. MIT 지망생이거든. 너는?
밝은 미국 학생이 친근하게 인사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이에요. 한국에서 왔어요. 와, 한국. 로봇 기술 정말 발달한 나라잖아. 기대된다. 캠프에서 4명이 한 팀을 이루어 로봇을 만들었는데 제가 제안한 센서 배치 방법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서진, 이 아이디어 정말 혁신적이야. 팀원 사라가 감탄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다른 팀원 제이슨도 놀라워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논리적 사고방식이에요. 문제를 단계별로 분해해서 접근하는 거죠. 3일간의 대회 끝에 정말로 저희 팀이 1등을 차지했어요. 트로피를 받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진 덕분이야. 마이클이 저를 껴안았어요. 우리 모두 잘한 거야.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날 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어? 룸메이트 에밀리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화나네. 그건 명백한 차별이야. 다른 친구 레이첼도 분노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당하게 이겨냈잖아. 제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서진아,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에밀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학교 신문에 써보는 게 어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그 제안에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캠프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길, 공항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진 양이시죠? 게이트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번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일로 정말 죄송했습니다. 직원 재교육도 실시했어요. 공항 측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는 게 느껴졌어요. VIP 라운지 이용권까지 주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빠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멀리서도 아빠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보였어요. 딸아. 아빠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꽉 껴안아 주셨어요. 아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빠 품에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고생했구나. 정말 고생했어. 아빠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빠한테 다 얘기해봐. 속상했지?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이 시간 동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처음엔 화가 나셨지만 제가 침착하게 대응한 걸 들으시고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17살에 그렇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니. 아빠도 서진이 나이에는 그렇게 못했을 거야. 학교로 돌아가서 약속대로 신문에 글을 기고했어요. 제목은 더 이상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17세 아시아 학생의 공항 차별 경험기였어요.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그날의 감정들이 되살아났어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용기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담았어요. 글이 신문에 실린 후 엄청난 반향이 있었어요. 학교 전체가 들썩였죠. 서진아, 내 글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 평소 말 한 번 안 해본 선배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안젤라 변호사에게도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는데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몇 주 후에는 지역 신문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응했어요. 17세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처음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결국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침묵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아시아계 학생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연락해왔어요. 6개월 후 그 공항에서 아시아계 승객 대상 차별 방지 교육이 의무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작은 목소리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17세 소녀였던 제가 세상에 맞서는 법을 배운 날이었죠.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결국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젤라 변호사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죠. 제가 그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문제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의 외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17세 한국 여고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죠. 국적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니까요. 지금도 저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로봇공학자가 되어서도 기술로만이 아니라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날 공항에서 티켓이 찢어지는 순간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정한 힘은 침묵하지 않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부당한 일을 마주하면 저는 당당하게 맞설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해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